우리가 고전시가를 쌤이 처음에 잠깐 소개했잖아, 그지? 주로 연시조나 혹은 가사를 너희들이 수능 때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랬지, 그지?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고려가요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물론 뭐 고대가요나 향가나 뭐 이런 거, 경기체가나 이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얘들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 고려가요들, 우리가 잘 아는 고려가요들, 뭐 가시리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지? 청산별곡, 뭐 만전춘, 뭐 쌍화점 이런 것들 다 고려가요인데 얘는 백제가요야. 하나밖에 없어. 백제가요라고 부르는 애는 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고려가요의 형태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염구잖아, 그지? 염구. 가시리 같은 것도 보면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하고 난 다음에 아으 다롱들이 뭐 이런 나오잖아, 그치? 그 후렴구, 염구가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 그 음악적인 효과를 원하는 거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의미가 있는 거. 근데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정읍사 정도는 또 가능성이 있어. 정읍사 정도는. 왜냐하면 얘는 할 말이 좀 많아. 정읍사를 가지고 문제에 출제할 만한 내용들이 좀 더 많은 편이야. 왜냐하면 얘와 관련된 설화가 또 있거든. 망부석 설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국 곳곳에 있어. 저 정읍 지역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저기 전라도 정읍 있지, 그지? 정읍시 있잖아. 그 지역에 내려져 나오는 이야기거든. 노래란 말이야. 망부석 설화라는 게 뭐냐 하면 얘는 이때 이 부가 남편이야, 남편. 지압이 부처럼. 남편. 남편을 기다리다가 뭐가 돼버린? 돌이 되어버린. 너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그치? 그 박재간가?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 아내가 그 절벽 위에서 돌이 돼버렸다는, 그게 박재가 아닌가? 한국사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곳곳에 있어. 전국 곳곳에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버리는 그 아내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 실제로 이제 얘네들은 그 돌이 있지. 그 지역에 안에 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돌이 있지. 그 돌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냈겠지. 그지? 얘가 그런 내용이야. 시장에 간 이 장사를 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그 얘기거든. 그 얘기. 요거는 주로 이제 요게 나오겠지만 정읍사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요새 왜 문학 나오는 그 추세가 복합적으로 지문이 나오잖아. 융합 지문이 나오는 게 대세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뭐 우리 문학에 대한 뭐 문학사적 얘기나 문학에 관련된 어떤 비평 같은 글들이 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뭐 고려가요가 나오고 시조가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붙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문학사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갈래별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물어보기가 굉장히 좋고, 그치? 그 다음에 주제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주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남녀간의 사랑, 뭐 이별로 인한 슬픔, 이런 것들은 예전 고전시부터 지금 현대시까지 쭉 이어지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복합형으로 지문을 만들어서 내기에 굉장히 좀 편하지, 그치? 이런 설화가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나에는 설화를 실어주고 다에는 예 실어주면 되거든, 그치? 그거 좀 기억해주고. 내용을 봅시다. 달하라고 부르죠. 달하. 이게 호격조사야. 호칭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얘는 달이고, 달. 근데 그냥 호격조사가 아니라 얘는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달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풀이할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 달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 그렇지? 혹은 달님이시여 이까지 붙여주면 아주 높여주는 거겠지. 하가 그런 뜻이다. 달님이시여 높이곰 돋으샤.
저기에 곰이라는 게 있거든. 곰. 여기에도 곰이라는 게 있고 요 밑에도 보면 곰이라는 게 있어. 이 곰이라는 게 뭐냐면 접사인데 어떤 접사냐면 강세 전미사라 그래요. 강세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의미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강조. 그럼 어떻게 돼? 높이 곰 하면은 높이의 의미를 더 강조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개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너희들 주로 강조할 때 앞에 개 많이 붙이잖아. 그치? 붙이나 채연아? 이제 그럴 때는 지났나? 친구랑 말할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 솔빈아 쓰나? 어? 쓰나? 써? 워낙 보편화돼서 그치? 요새는 뭐 이 개에 붙여도 어떤 뭐 비속어의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치? 애들이 많이 쓰지. 그러니까 아주 높이 이런 뜻인 거지. 아주 높이. 달님이시여 아주 높이 돋으샤라는 말은 떠달라 이런 뜻인 거지. 돋으셔, 그지? 달이 돋는다, 달이 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떠서 어기야 이런 게 쌤이 아까 말했던 고려가요에서 자주 드러나는 그런 여음구야. 여음구란 말은 뭐냐면 덧붙은 소리라는 뜻이거든. 남는 소리, 덧붙은 소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 이 안에 뜻이 없어. 근데 왜 붙이느냐? 흥을 돋우기 위한 구절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흥구라고도 부른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후렴구라고도 부른다. 후렴구, 여음구, 조흥구. 어떤 느낌이냐? 지금 우리도 노래 중간중간에 보면 여음이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민요 같은 거 혹은 트롯 부르면서 중간에 얼씨구 한다거나 지화자 한다거나 그지? 이런 게 여음구야. 좀 너희 세대 같으면은 뭐 중간에 come on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let's get it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노래 항상 시작할 때 drop the beat 이런 거 하잖아. 별 의미 없이 그냥 던지는 음악적인 요소, 흥을 돋우기 위한 그런 구절을 여음구라 한다. 안 하나? 채연아? 커먼 안 하나? 안 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커먼 안 하나? 그렇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하고 보면 되는 것이. 네. 나는 하는데. 나는 하는데. 발라드 부르다가 중간에 막 우워워워워 이런 거 안 하나? 안 해? 그런 거야. 흥을 좀 돋우기 위한. 그렇지? 좋은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의미는 하나도 없어. 저제 그 원문에 보면 요 앞에 이렇게 한자가 하나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한자가 적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이라는 건데 전주를 말하는 거예요. 전주. 정읍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전주거든. 전주. 전주에 있는 저제라는 건 뭐냐 하면 얘는 시장에 이런 뜻이에요. 사극 보면 가끔 저잣거리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치? 저잣거리에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 시장을 말하는 시장. 전주에 있는 시장에 여려 신고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요런 어휘들은 추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놓는 게 너희들 신상에 좋아. 아니면 얘네들 때문에 나중에 뼈저린 경우가 생기거든. 얘네들의 뜻이 뭐냐? 살다, 지내다, 그 다음에 가다. 요 세 가지 뜻 중 하나로 보통 쓰이거든. 요 세 가지 중에. 그럼 요 세 가지 중에 그 맥락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걸 골라 쓰면 돼. 얘네들은 별표에서 풀이 안 해줘. 알겠지? 근데 얘네들은 의미 추리가 불가능해. 그치? 전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맥락 보고 우리가 때려 맞힐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외워야 되는 거지. 얘는 암기의 영역이야. 외워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고 외워놓지 않으면 아주 큰 곤란을 겪는. 봐봐. 저제 여려신고요 해석 안 된다고 얘. 그치? 그러면 한 구절 그냥 날리는 거야. 이 한 구절이 날아가잖아. 그러면은 내용이 안 이어져.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허점이 생겨버린다.
그럼 문제 풀 때 그런 허점을 걸고 넘어지면 나는 자꾸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얘는 무조건 외워놔. 여기뿐만 아니라 고전시 여러 편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꼭 외워놔. 꼭. 시장에 이때 여단은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어? 세 개 중에 가사로 보면 되겠지, 그지?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렇게 보면 된다. 시장에 가 계신가요? 아직 시장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지?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 있냐? 얘 의미 없고, 그지? 진대를, 진대를. 진대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젖은 데, 젖은 곳. 뭐, 무릉덩이 같은, 진흙탕 같은 그런 곳. 어머님 은혜 노래 부르면, 어버이날 노래 부르면,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이렇게 있잖아, 그지? 어버이날 노래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됐지, 너네들. 초등학교 때 정도 부르고 안 불렀을까, 아이가?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기억 안 나나? 그 뒤에 너희들 보통 스승의 노래, 스승의 은혜 이어 부르지. 아, 고마워라, 막 이러잖아. 어버이날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스승의 은혜로 넘어가잖아. 쌤도 그랬었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떡하다 갑자기 아, 고마워라 이게 된 거야. 부르다 보니까 아니거든. 마지막에 스승의 은혜로 끝나버리거든, 노래가. 그래, 막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전부 다 웃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난다. 실컷 부르고 있는데 마지막에 스승의 은혜가 나오는 거야. 진대를, 진 곳을, 젖은 곳, 무릉덩이, 흙탕물, 이런 거, 그런 곳을 디딜까봐 리을세라도 마찬가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이. 뭐 할까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뜻이. 되게 많이 나와. 뭐 할까 두렵다, 걱정된다. 진대를 디딜까봐 두렵다. 진 곳에 빠질까봐 걱정된다. 이때 이제 진대라는, 진곳이라는 요거는 위험한 곳. 위험한 곳. 이제 해가 지고 있으니까 어두워지잖아. 그지? 그 어두워지기 때문에 지금 달한테 비는 거거든. 높이 떠서 저 멀리까지 달빛으로 비춰달라고. 남편이 오다가 어두우면 어디 뭐 빠질 수도 있고, 다리 밑으로 뭐 구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빛을 이렇게 비추어서 안전하게 오게 해달라고 비는 거거든. 그런 위험한 곳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떤 뜻까지 더해지냐면, 기생집. 한눈 팔고 어디로 셀 수도 있고, 이런 의미까지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거대. 여기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진대를 디딜까봐 걱정이 된다. 위험한 곳에 빠질까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에다는 어디에든 뭐 이런 것이야. 어느 곳이든, 어디에든, 어느 곳이든 놓고시라. 놓고 오시라. 놓고 오세요. 그 정도가 되는 거지. 장사꾼 남편이니까 짐이 있겠지. 그치? 시장에 가서 싹 다 팔고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지. 팔다 남은 것, 그 다음에 팔고 번 돈으로 또 먹을 거리, 그치? 집에 필요한 것들 또 사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의미상 짐을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는 해석이 주요 해석이고, 어디에든 그 짐을 놓고 와라. 지금 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짐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뭐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내 가는데, 내 가는 곳, 점글을 세라. 리을세라 또 나왔지. 그렇지? 뭐뭐 할까 걱정된다, 이런 뜻이겠지. 점글이란 말은 저물까, 저물다, 이런 뜻이야. 저물까봐 걱정이 된다, 두렵다. 주류 해석은 해가, 날이 저물까 걱정이 된다. 요거거든. 이때 내라는 것은 이제 남편을 가리키는 걸로 보거든. 이게 이제 주류고. 그
그 다음에 또 어떤 해석도 있냐면 저 내가 아내인 거야. 지금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치? 나를 아내로 보는 게 또 자연스럽겠지. 맞지? 이게 남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여기에 있는 나는 아내인데 아내와 남편은 일심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나도 두렵지만 남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해되지? 근데 자연스럽게 봤을 때 내라는 건 나를 가리키니까 이때까지 쭉 얘기했던 사람은 아내잖아. 그치? 그러면 아내로 보는 해석은 어떠냐 하면 내가 가는 곳이 저물어 버릴까봐 두렵다. 이게 뭐냐 하면 이때 가는 데를 뭐로 보냐면 자신의 삶으로 보는 거야. 내 앞으로 남은 삶이 내 인생이 저물까 걱정이 된다. 왜? 남편이 만약에 오늘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과부가 되는 거지. 그치? 어디 위험한 곳에 빠져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뭐 죽거나 아니면 기생집에 가가지고 실컷 놀다가 뭐 어찌됐든 간에 나는 불행한 여자가 될 거라는 거지. 앞으로 남은 불행한 시간들이 될 거라는 거지. 그걸 걱정한다라는 해석도 있어. 근데 이쪽으로 보통 해석을 해. 이쪽으로. 아까 남편이 오는 곳에 날이 다 저물어 버릴까봐 걱정이 된다. 저쪽으로 해석을 주로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쌤이 또 얘기하지만 꼭 외워줘. 알겠지? 꼭 외워줘야 돼. 아주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읍사는 시장에 장사를 간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뭐한테? 달한테, 달에게 남편의 달에게라고 썼겠어요. 달에게 남편의 무사귀가을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치? 비는 거야. 달한테 비는 거야. 남편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달한테 비는 거야. 됐나?